도대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 하지 않겠니?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주원이가 사라졌다고요? 주원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엄마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여러분, 착한 여자 부세미 6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역시 이 드라마는 엔딩 맛집, 예고편 맛집입니다. 그런데 7화 예고편에서 가장 골치 아픈 빌런, 영란의 엄마가 무창에 나타나면서 주원이가 사라지고 가선영이 어떤 사람을 납치해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는데 그게 주원이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납치돼 매달려 있는 사람은 바로 김소영, 영란의 엄마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7화 예고편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6화 엔딩에 리조트에서 한가로이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란의 엄마 앞에 가선영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가선영이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빨간 치마 싹 걷으면서 앉는데 와, 장윤주 카리스마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선영은 김영란 안 나타나면 걔네 엄마 죽여버린다고 이돈에게 전화라고 부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김소영을 잡아다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는데요. 그게 왜 김소영이냐 했을 때 일단 예고편 장면에서 가선영이 입고 있던 옷이 영란의 엄마를 만나러 갔을 때의 그 빨간 드레스입니다. 예고편에선 주원이가 사라졌다고요? 한 다음에 그 매달린 장면이 나와서 혹시나 주원이가 매달린 게 아닌가 싶지만 아역 배우의 인권이 중요한 세상에서 뒷모습이라도 애를 매달아 놨다? 그건 아동보호 차원에서도 바로 방송심의에서 불가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원이가 매달린 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선영이 영란 엄마를 인질로 삼아 영란을 덫에 걸리게 해보려고 했지만 영란과 영란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영란에게 엄마는 알아서 사라져주면 땡큐인 존재인데 말이죠. 이돈이 그 말을 영란에게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란이 정말 엄마가 잡혀있든 말든 개의치 않아서인지 결국 영란 엄마는 무창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란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머리에 피를 묻힌 채로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온 거냐며 당황하는 영란에게 뻔뻔하게도 너 키워준 값은 받아야지 라며 웃어 보이는데요. 진짜 어떻게 친엄마가 저럴 수가 있는 걸까요? 영란의 입장에서 보면 가선영, 가선우보다도 훨씬 악질이고 치가 떨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엄마일 것 같아요. 암튼 영란의 엄마는 자신이 납치돼도 딸이 찾아오지 않자 가선영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걸 자신이 직접 영란을 찾아내 약점을 잡아오겠다고 딜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란과 동진, 그리고 동진의 아들 주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가선영이 보고 있었는데 위에 발신자가 보면 김소영이더라고요. 영란의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영란이 가장 마음을 두고 있고 지키고 싶어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약삭빠르게 캐치한 영란의 엄마가 그것을 가선영에게 보고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고편에서와 같이 주원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가선영이 주원이를 납치해 영란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앞에 나타나게 만들 것 같은데요. 예고편에서 주원이가 쌤 어디 가게 되면 꼭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주원이가 어릴 때 엄마가 말도 없이 자신을 떠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것 같아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영란에게 마음을 내어준 주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영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납치된 주원이의 모습은 예고편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발 무사히 잘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드디어 살인 청부업자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가선영이 오랜만이야, 부탁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가선영이 오랜만이야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전에 가성호 회장의 친딸 예림이를 죽일 때 고용한 적이 있었던 살인 청부업자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15년 전 쥐도 새도 모르게 예림을 죽여줬던 그 살인 청부업자에게 이번에는 영란을 죽여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들고 있던 그림이 마녀가 화형을 당하는 그림이었는데 그것은 사이코패스인 가선영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영란을 마녀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영란을 무조건 처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영은 그런 일을 시키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영란에게 위기이기보다 기회일 수 있는데요.
가선영이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영란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게 가성우 회장이 그렸던 복수국의 큰 그림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15년 전에 가선영이 벌인 짓의 실체를 알아낼 수 있고 영란이 살인청부업자에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니까요. 영란과 살인청부업자의 대결 구도 또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와 가선우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영란을 잡으러 무창에 내려왔다가 경찰이 나타나는 바람에 도망을 가던 가선우는 나무를 크게 들이받아 사고가 났는데요. 아니, 그놈의 약 좀 차 세워놓고 먹지, 운전하면서 그 난리가 뭔지. 그래도 죽지는 않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선우 앞에 이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보면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서 발작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가선영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선우가 자살 시도를 했고 그래서 경연선상에서 물러선다고 공표를 해버린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돈이 또 그 두 남매를 갈라놓기 위해 이간질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갑질 사건 영상도 그렇고 차명 계좌로 주식을 사 사모펀드에 몰래 팔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누나인 가선영이 가선우를 밀어내고 경영권을 갖기 위해 일부러 퍼뜨린 것이라고 이돈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재산을 가성호 회장이 가져갔다는 그 분노로 똘똘 뭉치던 남매였기에 가선우는 누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 더 크게 분노한 것 같은데요. 가선우가 대책이 없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시켜 놓으면 알아서 분탕질을 하면서 남매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파멸을 하게 되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선영 앞에 회사 임원들이 무릎을 꿇고 뭔가 서류에 지장을 찍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항상 갑으로만 살아서 을이 익숙하지 않다고 가선영은 말합니다. 이미 자신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던 임원들의 회의 내용을 몰래 듣고 있던 가선영이 임원들의 약점을 표승희 기자에게 제보를 한 상황인데요. 가선영 자신이 대표에 선임되게끔 뭔가 사인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겠다. 지금까지 해먹은 돈이라도 챙기고 퇴직금이라도 잘 받아가려면 사인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는 가선영의 악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장윤주 배우가 등장만 하면 바로 장르가 범죄 스릴러로 바뀌게 되어서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화 예고편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6화에서부터 영란이 무창에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극의 전개가 긴장감 있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6화에서 영란과 동진의 액션씬이 아주 볼만했는데요. 전직 경호원 출신의 영란이 우산을 가지고 남자들을 상대하는 액션씬이 연습을 많이 했는지 합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또 동진도 한때 국가대표를 꿈꿀 만큼 뛰어난 태권도 실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확실히 날렵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이 멋졌습니다. 동진은 칼 든 상대에게 맨손으로 달려들다가 손이 베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장면 뒤에 바다로 가서 물수제비 뜨는 거 저만 웃겼나요? 손이 아파 죽겠는데 빨리 병원을 가거나 처치를 할 것이지. 거기서 웬 물수제비? 암튼 바닷가에서 동진은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고 했던 영란에게 그게 약점이 되지 않게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동민과 영란의 로맨스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영란이 동민에게 마음을 열고 무창에 뿌리 내리고 비닐하우스 같이 든든한 동민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을지 앞으로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화에서 가성호 회장이 살아있을 거라는 떡밥을 자꾸 던져줬는데요. 최 집사가 그 유리잔에 든 소주 얘기를 하면서 이돈은 술을 입에도 못 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집에서 소주를 마실 사람은 어딘가 더 깊숙한 지하방에 숨어 있는 가 회장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전반부가 끝난 착한 여자 부세미, 앞으로 후반부의 내용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착한 여자 부세미는 드라마 오네논과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세요. 저는 그럼 더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